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ROG 게이밍 기어 영상입니다. 최근 ROG G14를 소개하면서 에이수스가 LED 회사로 거듭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야, 이거 아니나 다를까 게이밍 기어에도 LED를 넣었더라고요. 조명회사 에이수스, PC 브랜드 에이수스의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인 ROG에서 출시한 세 가지 게이밍 기어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저는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렛츠 기릿! 처음 소개할 제품은 ROG 스트릭스 플레어 2NX 애니메이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됐다는 점일 텐데요. 에이수스가 요즘 이런 데서 차별화를 두고 있죠. 노트북 라인업인 G14에서도 일찌감치 전면 애니메 매트릭스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디자인 차별화는 물론 나만의 개성을 쫓는 요즘 트렌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서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기능키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감성은 감성대로 지대로 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소소한 기능까지도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감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바디가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도장이 불량하다거나 저렴해 보인다거나 그런 거 하나 없고요. 높이는 2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후면 포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팜레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설치하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일단 키보드 전면부 하단에 있는 조명 커버를 떼어주고 그곳에 팜레스트를 넣으면은 착 하고 붙습니다. 자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RGB가 팜레스트를 통과해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팜레스트의 기능과 이 감성 두 가지 모두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는 키보드의 스위치는 적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축이기도 하고요. 적당한 압력으로 누를 수가 있고 소리도 적은 편이라서 기계식 스위치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범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타건감은 진짜로 황홀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클릭감이 느껴지는 다른 제조사의 보급형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쓰면서 바로 왔습니다. 야, 이거다 하고 말이죠. 제가 적축을 안 써본 것도 아닌데 왜 더 좋게 느꼈을까 생각을 하면서 스펙을 다시 확인해보니 기본 윤활이 되어 있었고요. 내부 흡음재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잡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스테빌라이저도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중저가 키보드에서 들리는 팅팅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스왑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적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심심해, 조금 더 서걱서걱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갈축, 이왕 게임하는 거 제대로 하지 뭐 그러면은 청축,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위치를 구매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면은 스위치마다 접점 부위가 다른데요. 에이수스 플레어 2의 접점 부위를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면은 좋겠죠. 3핀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가격인지라 당연히 이중사출 키캡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키캡의 마감은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오래 만져도 지분이 남지 않는 표면이고요.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좋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단순히 ROG의 화려함만 추구한 게 아니라 기본기까지 더 끌어올렸던 키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격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좌측 상단 여기에 위치한 기능 키는 순서대로 앞뒤 트랙 설정, 볼륨 키, 윈도우 키 잠금, 마지막으로 백라이트 설정인데요. 전부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도 하고 피드백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폴링 레이트 8000Hz. 이게 입력 신호를 8000분의 1초만큼 매우 빠르게 전달을 해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1000Hz고 게이밍 키보드다 했던 게 한 2000에서 4000Hz 요 사이였습니다. 그걸 아득히 뛰어넘은 폴링 레이트죠. 솔직히 일반인은 더 빠르다고 못 느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프로게이머나 특정 게임을 하는 분들, 리듬 게임 같은 거요. 이 정도를 활용할 때도 체감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오버스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분의 1초 수준도 사람이 정확하게 느끼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8000분의 1초라 저는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빠른 입력 진도 전달 속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일단 키보드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 다 좋다.
이 눈으로 한번 만족을 하고 타건을 하면서 한 번 더 만족을 하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되는 부분, 바로 이 애니메이션 기능도 참 새로웠는데요. 이런 게 ROG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감성 측면에서는 진짜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30만 원이 넘는데 뭐 심각한 하자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요 정도면은 뭐 개개인의 취향에서 갈리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ROG 끝판왕급이 좋으면 사는 거고 뭐 아니면 마는 거죠. 그럼에도 제 기준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가격이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끝판왕에 준하는 스펙이고요. 뭐 프리미엄 브랜드의 타겟이 명확한 제품이니 뭐 일반적인 키보드들과 넘을 수 없는 벽을 쳤다는 느낌은 확실하죠. 그리고 이 팜레스트를 거치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RGB가 나오게끔 하려면은 이 키보드 앞쪽에 커버를 떼야 됩니다. 일단 번거롭기도 하고요. 뭐 커버가 분실될 염려도 있겠죠. 다음에는 무언가를 제거하지 않고 쉬운 탈부착 방법에 RGB까지 조금 더 밝게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ROG 매니아다. 한번 살 때는 무조건 좋은 거를 사야 한다. 끝판왕을 원한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 구매하는 게 더 클 테니까요. 뭐 이 리뷰 저 리뷰 많이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면은 더욱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링 레이트 8000Hz가 이게 뭐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 헤드셋 역시 디자인 미쳤습니다. 이 눈길을 사로잡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인데요. ROG 델타 S 애니메이트의 상징이자 조명 회사로 가는 에이수스의 모습, 사이즈 조절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감은 괜찮습니다. 뭐 모서리가 거칠다든지 도장면이 불규칙하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외관도 무광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밴드 사이즈 변경도 부드럽게 잘 되었고요. 밴드 쿠션도 만졌을 때 고급스러웠고 마감도 괜찮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어 쿠션의 재봉선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ROG 헤드셋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별거 아니기는 해도 조금 더 깔끔해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볼륨 조절은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상하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프링 방식입니다. 장점은 조절을 최소화할 때 좋은 방식이죠. 물론 한 번에 볼륨을 키우거나 줄이려면 해당 방향으로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분리가 가능하며 입 주변으로 편하고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재질은 패브릭이고 흐느흐느 거린다기보다는 꽉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타입C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확장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타입 A로 변환을 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선 연결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가장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헤드셋과 비교를 해봐도 헤드셋 무게 기준으로 더 가볍거든요. 무거운 걸 쓰기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좋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운드, 많은 분들이 접했을 만한 이종의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게요.
소리를 전부 듣고 오셨다면은 중급계 헤드셋보다는 한 단계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고 느꼈을 텐데요. 물론 해당 영상에서는 명확하게 소리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음악 감상을 할 때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꽤나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들려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형 플래그십 헤드폰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붕 뜬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 감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기, 게임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기, 목적에 따라 다른 음향으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의 차이가 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키보드와 헤드셋은 애니메이트 설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모리 크레이트에서 LED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LED 사업을 위한 에이수스의 초석, 네, 뻘소리였고요. RGB는 너무 화려해서 싫고 그렇다고 업자니 심심하고 그 중간을 화이트 감성으로 굉장히 잘 잡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기능을 유저가 편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 프로파일 기능을 활용해도 좋고 본인이 넣고 싶은 이미지도 업로드가 가능해서 개성을 뽐내려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을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한 ROG 델타 S 애니메이트 프리미엄 게이밍 헤드셋의 기준에서는 뭐가 딱히 아쉽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디자인이야 말해서 입만 아프고요. 무게도 만족스럽고 장력도 적당해서 머리에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버이어 형태의 눌림도 크지 않아서 장시간 착용을 해봤었는데도 머리하고 귀 주변의 부담이 적더라고요. 또한 성능 역시 프리미엄 게이밍 헤드셋답게 잘 만들어졌고 잘 다듬어진 제품은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이 그렇지만 비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성능과는 별개로 몇 가지 부가 기능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진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무선 연결까지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델타 S 무선 헤드셋 가격이 20만 원 후반대라서 만약에 무선이었다고 하면은 가격 차이가 지금보다 더 났을 것 같고요. LED로 인해 배터리 소모를 더 신경 써야 됐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졌겠죠.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를 탈부착하는 건 좋은데 아예 접어버리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꽂아둔 상태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면은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데 위로 올리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이어 쿠션도 제가 자주 지적한 만큼 이 재봉선, 이게 별거 아니기는 한데 조금 더 가지런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재 선택인데요. 마감이 워낙 훌륭해서 플라스틱으로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고급 소재를 활용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커버하고 남는 성능과 감성으로 인해서 ROG 매니아 분들에게 간택을 받는 헤드셋 중 하나인데요. 유저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꾸준히 채워주기 때문에 매니아들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 저도 이 제품을 받기 전에 가장 기대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에이수스에서 게임을 위해 내놓은 무선 이어폰이라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평가는 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모를 제품 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비로 하나 더 구매를 해서 2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마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모서리가 날카롭다거나 도장면에서 불량이 보인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잘 다듬어져 있었고요. 다만 케이스에 지문이 잘 묻더라고요. 케이스 크기가 버즈 프로 대비 높은 편입니다. 요것만 아니라면은 엄청난 차이는 아니기에 크기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커버를 열면 화려한 ROG RGB 뽕이 유저를 반겨주는데요. ROG 감성을 채우기에는 충분한 수준이고요. 케이스 전면, 안쪽 중앙 부분, 그리고 충전 중인지 충전이 다 된 건지 이어폰 라이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아쉬웠던 게 고정 힌지가 아니더라고요. 힌지를 최저로 열 때 탁 하고 고정을 해주는 게 있었다면은 더 단단한 느낌을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은 아모리 크레이트 모바일 앱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따로 앱을 검색해서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앱이 부실합니다. 이어폰 배터리는 표시가 되는데 케이스 배터리는 표시가 안 되고 노이즈 캔슬링을 선택하지도 못하고요. 이어버드의 터치 세팅도 불가능합니다. 이 아모리 크레이트 앱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요. 재생 시간이 5.5시간이고 충전 케이스까지 활용을 하면은 최대 27시간이라고 해요. 실제로도 20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이어폰은 절반 이상 찼기 때문에 이 충전 스트레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환영입니다. 제가 처음 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리가 굉장히 둔탁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음질은 부족하구나, 좀 요런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한데요. 모든 영역에서 적당히 좋은 소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킥이나 드럼 같은 둥, 탁 요런 소리가 굉장히 강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환호가 들린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한 2개의 모델 전부 화이트 노이즈는 안 들렸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음질에서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았는데요. 밸런스형이라기보다는 좀 저음 특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는 제가 듣는 소리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은 제 목소리가 꽤 멀리서 들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 그래서 이게 울렸구나. 나, 목소리가. 나 한 번만 다시 통화할게. 세팅하고.
오빠가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게. 음, 뭐 세팅은 다르겠어? 아, 바꿨지, 이어폰을. 이거는 좀 멀리서 들려, 소리가. 음, 오케이, 그래, 알겠어. 응, 어, 알았어. 어, 배터리나 마이크 위치에서 장점을 갖는 콩나물형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덕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은 2단계로 설정이 가능했고요. 노케는 버즈 프로보다 조금 더 부족한 편입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에어팟 프로가 한 70 정도의 노캔을 보여준다면은 버즈 프로가 한 45에서 50, 그리고 ROG 세트라는 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성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인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는 크게 부족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배그 모바일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좌우 소리 구분도 매우 쉬웠고요. 총소리나 발걸음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저음 부스트를 통해 특정 소리를 조금 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의 게임 모드와 레이턴시의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지연율을 감안한다면은 확실히 플레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버즈 프로하고 바꿔가면서 배그 모바일을 플레이 해봤는데 무선 ROG 세트라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확실히 게이밍 모드를 오프로 두고 플레이를 하면은 소리 지연이 심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다른 이어폰도 같고요. 꼭 게임을 할 때는 게이밍 모드를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음질의 밸런스는 아쉽습니다. 저음 중심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음악을 듣고 모든 부분에서 밸런스가 맞는 다용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좀 아쉬움을 느낄 거라고 보고요. 요 마이크 기능도 콩나물 모양인 거를 감안하면은 좀 요렇게까지 먹먹할 수가 있을까? 요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마이크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케이스의 지문도 잘 보입니다. 케이스의 모양 굉장히 이쁘지만 이 지문 때문에 그 이쁨이 감소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전 부위가 좁기 때문에 케이블이 두꺼우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케이블이 기본 제공되고 무선 충전이 가능해서 아주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의 기능도 아쉽습니다. 당장 추가해야 할 기능은 케이스 배터리 표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선택, 요 정도만 추가된다고 하면은 활용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열한 아쉬움을 인지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기존 헤드셋이 거추장스러운 분들이라면은 사용하면서 크기로 인한 장점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배터리 충전 시간이 빨라서 만족을 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활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ROG 감성을 이어폰에서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죽이죠. 커버 열면은 RGB가 기가 막히거든요. 작아도 ROG는 ROG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지연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무선 환경이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활용하는데 모자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캔도 성능 자체가 아쉬울 수는 있으나 없는 것보다야 있어도 안 쓰는 게 낫고요. 그렇다고 안 쓰기에는 온오프의 차이점은 분명히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가격이 10만원 초중반이라서 해당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의 느낌을 떠올리다 보니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품 활용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된 ROG 세트라 무선 이어폰을 본다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후한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애매할 때는 가격을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에이수스에서 지원을 해준 3개의 게이밍 기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저마다 느끼는 바가 전부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 좋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도래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ROG 세트라 트루 와이어리스 무선 이어폰을 무려 20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수스에서 항상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벤트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에이수스 대인배 아닙니까? 예.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ROG 게이밍 기어 3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